안녕하세요. 어긋난건축사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소규모 건축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건축 신고 제도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는 완화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고요.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용어가 나오는데요. 연면적의 합계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시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곧 연면적이고요. 그러니까 한 동의 면적이죠. 한 개 동의 면적이 연면적이 되는 것이고요. 연면적의 합계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된 한 개 동의 면적이 연면적이니까 여러 동의 면적 1동, 2동, 3동이 있다면 1동이 50, 2동이 30, 3동이 30제곱미터라면 이 세 개 동의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의 합계가 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높이를 3m 범위 이내에서 중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가 되고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또 건축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면적 합계와 바닥면적의 합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 뭘 알아두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수선 중에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별도의 법으로 정한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즉 건축 신고 대상 대수선 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이 대수선 신고 대상이 되고요. 30제곱미터보다 적게 수선하게 되면 이거는 소수선, 중수선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수선했다 그러면 소수선으로 보고 대수선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이것 또한 대수선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본 여기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수선은 대수선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도 대수선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수선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수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당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오늘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가 대상보다 절차가 조금 간소하기는 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 등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나 다른 점이 크게 없습니다. 건축물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모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